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 이야기들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종목 짚어드리고요.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하단에 번호 나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4989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 이 세 가지를 꼭 적어서 문자 메시지로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뒤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신청 이어갈 거고요. 유튜브 채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하단과 같이 검색어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이 열릴 텐데요. 라이브 채널 함께 열립니다.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TV 채널과 동일하게 언제 어디서나 시청 가능하니까요. 유튜브 채널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변동 상황 바로 짚어봅니다. 코스피가 1943포인트대입니다. 일단 1945포인트 아래로 다시 내려왔는데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장 초반에 밀렸다가 다시 반등에 성공했고요. 고점 1948 만든 뒤에 큰 폭의 밀림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1942, 45, 48 사이를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추치 만나보도록 하죠. 개인만 삽니다. 기관,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일단 기관 가운데선 연기금은 202억 원 정도 사주고 있고요. 금융투자 쪽의 매도가 강하게 현재 출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역시 상승폭이 좀 줄어드는 모습들 포착이 됩니다. 592.30입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보면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장 초반에 밀렸다 반등에 성공했고요. 반등 이후에 지지부진한 흐름들입니다. 사실 상승은 하고 있는데 이게 상승권역에서 더 이상 치고 올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좀 답답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게 지금 사실이고요. 수급 주체 보셔도 개인만 삽니다. 1319억 원,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하는데 기관은 전 주체가 또 매도 포지션 같이 잡고 있다라고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도 오늘 많이 올라갑니다. 1215원대에서 움직이던 환율이 1214원 80전 뭐 비슷합니다. 1215원 14원대 후반에서 지금 현재 움직이면서 4원 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이어갑니다.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금요일도 그렇고요, 오늘도 그렇고 뭐 지수 자체로는 지금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 상승 흐름에 맞춰서 시장은 어떤지 궁금하고요. 마감 전략까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수는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지수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종목들은 좀 다른 행보를 좀 보이는 종목들이 좀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 양 시장 모두 개인들의 매수세는 상당히 좀 강한 편인데요. 외국인들과 기관은 코스닥 쪽에 매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기관은 거래소 쪽도 많이 매도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환율도 지금 1215원대 꽁충 올라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은 그나마 조금 IT 섹터 쪽에서 좀 힘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지난주 금요일도 비슷하죠. 오늘 IT 섹터 쪽에서 좀 힘이 보여주면서 대형주들 중심으로 해서 시장을 좀 견인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던 2차 전지 섹터 소재주들하고요. 그다음에 셀 업체들도 힘을 좀 보태주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체로 2차 전지 소재 섹터주들의 흐름이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일진 머티리얼즈 중심으로 해서 강한 흐름이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오늘 또 특징이라고 한다면 실적 발표하고 나서 쇼킹한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맥스가 급락하는 모습, 뭐 예전에 급락하는 정도는 급락하는 것도 아니다 싶을 정도로 상당히 많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스템 임플란트도 똑같이 급락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죠. 어닝 쇼크에 시장이 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이제 화장품 섹터 중에서는 아시다시피 이제 한국 콜마 효과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화장품 주식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흐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OEM 중심으로 해서 좀 강한 흐름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동안 낙폭이 컸던 바이오 섹터주들도 지금 순환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금요일도 그랬고요, 목요일도 그랬고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 끌어올려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라든지 한미약품 등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요. 그동안 좀 많이 빠졌었던 신라젠이라든지 특히 오늘 헬릭스미스 무상증자를 앞두고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바이오 섹터주들은 대체로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요일도 말씀드렸다시피 낙폭 과대한 종목들의 순환매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나라도 일본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한다.
라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에 좀 결정이 좀 나왔다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금 움찔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모나미 강하게 튀어오르는 모습 속에서 오늘 좀 올랐던 화장품 섹터주들은 약간 상승폭이 좀 둔화되는 흐름도 좀 나타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일본과의 좀 교역 관계에 있는 업체들은 조금 흐름이 좀 둔화되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장이 조금 패턴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담보 부족이라든지 뭐 반대 매매 우려되면서 시장이 1시 반에서 2시 반 되면 여지없이 급락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금요일서부터 전환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급락은 없이 지수는 제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약간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따진다라면 패턴이 살짝 바뀌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은 계속 전략을 들이내로 IT 섹터 중심으로 시장의 조정을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차 전지 소재 섹터라든지 IT 부품, 특히 이제 뭐 반도체 관련 섹터라든지 디스플레이 관련 섹터라든지 그 안에서 소재라든지 장비 섹터주들 잘 골라내셔서 시장에 계속적으로 좀 대응하시는 전략이 상대적으로 지금의 시장에서 좀 안전한 대응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심 갖고 저희가 지켜볼 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네, 사실 뭐 장비주들은 뭐 계속 소개를 많이 시켜드렸습니다. 뭐 워닝 IPS라든지 KC텍 이런 종목들은 좀 하락시마다 보시는 게 좋겠고, 소재 섹터주들 중에서도 뭐 그동안 뭐 워닝 머티리얼즈 소개 많이 시켜드렸고요, 일진 머티리얼즈도 소개 많이 시켜드렸습니다. 뭐 이제 OLED 쪽에서는 이제 이녹스 첨단, 덕산 네오룩스 등도 한 번씩 소개시켜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일단 오늘 다시 한번 일단은 덕산 네오룩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뭐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인지 지난주에 나왔던 레포트 때문인지 주가가 상당히 급락을 했었습니다. 금요일날 상당히 좀 급락을 했었고요. 오늘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실적 발표하고 실적이 좀 안정적으로 좀 나오면서 시장에서 일단 저가 매수세가 조금씩 살아 들어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주말에 뭐 각종 레포트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OLED 업황이 이제 향후에 상당히 좀 강하게, 특히 이제 올해보다 내년도에 더 강하게 작용을 할 것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레포트를 통해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라면 지금 이녹스 첨단이나 덕산 네오룩스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좀 약한 부분을 좀 잘 활용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금요일날 손절 매수 물량 상당히 좀 많이 나왔고요. 일단은 기관의 매도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외국인들의 매수세 3일째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일단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 오늘 저점이 15,400원입니다. 개인적으로 한 15,500원에서 15,700원 사이 정도 혹시 들어온다라면은 한번 잡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손절선은 타이트하고 좀 약간 짧게 최근에 저점이었던 15,000원 부근까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매수를 하시고 나신다라면은 직전 고점대 계속적으로 덕산 네오룩스가 19,000원에 막히고 있습니다. 한 3번 정도 막혔는데요. 이 가격대 돌파하게 된다라면은 뭐 2만 원 부근까지는 찍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 돌파하고 나서 2만 원 찍고 난 다음에 살짝 조정받으면은 일단 뭐 흐름상으로는 뭐 한 24,5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흐름입니다만은 그 부분은 뭐 다음번에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16,000원 아래권에서는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산 네오룩스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늘 들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난타증권 설릉역 지점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 오늘 채널 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올라주고 있는 시장인데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 이야기 이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가져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박정식 전문위원, 샘플러스의 이가람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 의원님 머리를 극적극적하셨는데 뭐가 잘 안 돼요? 네. 오늘 시장이 조금 애매합니다. 애매합니까? 왜 애매한지 좀 들어볼까요? 일단은 금요일 날부터 수급이 풋옵션 쪽으로 좀 매수력이 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예. 그래서 금요일 날 글로벌 시장이 좀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월요일 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시초 대비 조금 내려갈 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시초 대비 바로 내려가지 않고 살짝 상승력 나오는 척 하다가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올라왔거든요. 근데 오늘도 풋옵션 쪽에 외국인의 강력한 베팅력이 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시장 국면이
다시 또 애매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도래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반등력이 기본적인 반등력이 나왔어요. 하락 대비 최근 하락폭 대비 23.6% 구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951,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94선까지 기본적 반등력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 자리를 강력하게 돌파를 시키느냐 아니면 저항을 받고 다시금 조정을 받느냐, 그 갈림길에 좀 들어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뭐 갈림길에 있는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좋을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부터 가볼까요? 네, 저는 뭐 지속적으로 리뷰를 해드리고 있죠. 예. 시장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저평가 종목들을 안정적으로 모아가는 그런 전략을 구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 프렌즈 같은 경우 제가 1,700원대부터 그리고 1,550원 사이로 모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 시장 하락력과 맞물려서 1,550원 가격을 무너뜨렸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평단만 잘 만들었다면 지금 충분히 평균 가격 정도는 위치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불안하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재 가격이 평균 가격대라면 이 평균 가격대에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한 자금을 다시 또 절반 회수를 하는 거예요. 평균 가격에. 그러면 다시 또 자금이 확보가 되겠죠? 그 확보된 자금으로 다시금 또 시장이 불확실하게 내려가게 된다면 그 자금 갖고 다시 저점 매수를 하면서 평단을 한 번 더 끌어내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이러한 종목들을 평단을 끌어내리면서 현 시장 국면에서 모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중장기적으로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무조건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한국 프렌즈 같은 경우 제가 자동차 부품 회사라고 언급을 드렸었고, 그리고 현재 순자산 가치가 2,093억짜리 흑자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486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업들을 가지고 이런 불확실한 시장에 최대한 저점에 매수해서 또 평단의 자금을 회수하고 다시 또 그거를 저점 매수로 평단을 또 끌어내리는 전략으로 계속적으로 나아가신다면 중장기적으로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계좌는 충분히 지킬 수 있고 또 금방 플러스 전환하면서 또 대수익까지 날 수 있는 그러한 선순환 구조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수익 내려고 지금 당장 수익 날 게 무엇일까라고 그런 종목들을 찾기보다는 이렇게 안전한 종목들을 가지고 최대한 치의를 두고 야금야금 평단을 끌어내리는 전략으로 가신다면 여러분들의 돈을 지키고 또 나중에 때가 됐을 때 대수익을 내는 그러한 구조가 분명히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종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종공업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렸을 가격대가 한 5,000원 가격 라인이었습니다. 대략 한 5,100원대에 움직였을 때 처음으로 언급을 드린 것 같은데 이번 하락장에 3,700원대까지 빠졌어요. 근데 제가 이것도 이 가격 밑으로 지속적으로 평단을 끌어내려라 라고 언급을 드렸었고, 최근에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렸던 가격대가 3,900원대 언급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3,900원대. 그래서 다시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한다면 얘가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갈 경우 한 4,600원 정도 찍을 때 여러분들은 평균 가격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언급드린 대로 다시 추가 매수한 자금 회수하면서 금액을 다시 또 자금을 확보하고 다시 시장이 불확실할 때 이 세종공업이 내려간다면 다시 밑에서 추가 매수하면서 평단을 한 번 더 끌어내리는 그런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가시면 됩니다. 이 세종공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수소차 부품을 상당히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소차 섹터가 부각받을 경우 충분히 엄청난 대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뭐 지금 분기 실적이 살짝 적자기가 나타나고 있지만 3,700억의 순자산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그리고 현재 시가총액이 1,0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3,700억짜리 기업이 1,000억밖에 되지 않고,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이 세종공업을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세종공업은 기말 현금성 자산을 보시면 기말 현금성 자산이 951억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적자가 나더라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종공업을 겁먹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평단을 끌어내리는 전략으로 가신다면 나중에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가 있을 것이고, 또 현대기아차 품질 5스타 최상의 등급인 그랜드 품질 5스타를 협력사 중 최초로 인증받은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적자를 내는 거, 지금 실적이 좀 부진한 거 전혀 개의치 마시고 최대한 제 말대로 평단을 끌어내리는 전략으로, 또 평단 찍으면 다시 자금 회수해서 기다렸다가 내려오면 또 매수하고, 또 평단 되면 자금 회수해서 기다렸다 내려오면 또 매수하면서 계속적으로 평단을 금액적 손실 없이 만들어 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추후 충분히 이 기업에서도 3배 이상 중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해 드린 한국 프렌즈도 한 4배 정도 중장기적인 수익이 낼 수가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KC 보도록 하겠습니다. KC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전력 제어, 전류 중폭력 트랜지스터, 그리고 직접 회로를 만드는 그러한 기업으로 상당히 저평가 기업이고, 앞으로 자동차 부품 또는 IT 제품들, 이런 여기 전자 제품들이 앞으로 더 성장이 나올 때 이 KC가 다시금 부각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에 놓여져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렸었고, 지금 실적은 다소 조금 부진합니다. 부진하지만 현재 이 기업의 순자산 가치는 2,200억이고 시가총액은 1,250억으로 상당히 저평가 상태에 머물러 있고, 나중에는 충분히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 KC를 모아가면 좋은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KC를 이제 언급드렸던 가격대가 한 900원대 위치에 있을 때 언급을 드렸을 거예요. 이번에 내려갔을 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냐. 자, 이 900원대 이하로, 1000원 이하로 계속적으로 한 800원대까지 평단을 만들면서 모아가시면 여러분들은 이거는 필연적으로 수익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고, 이미 저점을 저번에 한 대략 850원으로 찍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 850원 밑으로 쉽사리 내려가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언급드렸죠. 제가 830원에 잡으려고 하다가 이번 850원대 못 잡았다는 이런 전설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뭐 이 KC 이거 여러분들 잘 평단을 진짜 900원 밑으로 모아간다 생각하시면서 계속 낮춰 나가신다면 추후 이 섹터, 즉 자동차 섹터가 부각받을 때 같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섹터가 부각받을 때 이 KC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2,000원을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지금 뭐 당장은 급등이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900원 이하로 800원대까지 평단을 잘 만들어 가신다면 충분히 이 하락 시장을 견뎌내고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성우 하이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우 하이텍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드렸던 그런 기업인 것 같아요. 과거 이때죠. 대략 2019년 초반에 한 3,700원대 놓여져 있을 때도 제가 긍정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5,200원대까지 갔었고, 지금 다시 내려와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3,400원대부터 다시금 또 긍정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고, 지금은 수익권에 놓여져 있죠. 그래서 이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 이대로 상승력이 나타나게 된다면 충분히 이 성우 하이텍도 12,000원 정도로 넘길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자동차 부품 회사죠.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흑자를 내고 있어요. 그죠? 흑자를 내고 있고 순자산 가치가 1조입니다. 1조. 자본 총계가 1조인데 현재 시가총액은 2,920억밖에 되지 않아요. 이번에 내려왔을 때 3,400원 밑으로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더 저평가였겠죠. 그래서 전 깜짝 놀랐어요. 우와, 이거 지금 잡아야 되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격이 싼 거 다 알아요. 그죠? 아는데 왜 못 잡아요? 물려 있어서, 돈이 없어서. 그렇지만 만약에 지금이라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 성우 하이텍을
3,400원 이하로 평단을 끌어내린다 생각하고 계속 매집을 시의를 두고 하셔야 됩니다. 시장이 안 밀리면은 시장이 강력하게 밀리지 않으면은 이 밑으로 쉽사리 내려갈 수가 없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3,600원대부터 그냥 조금씩 매수하는 거예요. 조금씩 매수하는데 올라가는 거 쫓아잡지 마시고 내려오면 어차피 시장이 이대로 쭉 못 올라가요. 아직까지 지속적인 약세 국면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그래서 지금은 뭐 반등력 나오겠지만 언젠가는 시장이 또 빠질 거예요. 그때 이 성우 하이텍도 좀 눌려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때 평단을 낮춰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성우 하이텍을 평단을 3,400원 이하로 계속적으로 아까 제가 언급드렸다시피 추가 매수하는데 평단 찍으면 자금 회수해서 기다렸다가 내려오면 또 매수해서 평단 낮추고 이런 식의 반복적으로 계속 하락 시장에 이러한 종목들을 평단을 낮춰서 모아가시면 중장기적으로 이 종목도 한 대략 지금 주가 대비 3배 이상, 4배 가까이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우 하이텍도 이번 하락장에 괜히 엉뚱한 종목 사서 물리지 마시고 차라리 어차피 물릴 거라면 이러한 종목을 사서 물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다 해결해집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또 롯데쇼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16만 원대부터 언급을 드렸던 기업인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좀 많이 내려왔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어떤 리스크 대응 어떤 포지션을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은 14만 5천 원대 추가 매수를 한번 언급을 드렸었고 14만 5천 원이 이탈되면 추가 매수 물량 다시 전량 회수해서 밑에 13만 2천 원짜리 한번 공략을 하고 13만 2천 원짜리도 깨지면 바로 회수해서 12만 원대 다시 재공략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금에 대한 어떤 리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통해서 해드렸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12만 원짜리가 일단 다시 또 추가 매수가 됩니다. 12만 원짜리. 물론 이제 16만 원대부터 들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언급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가격대 겁먹지 마시고 평단만 잘 만들면 이 기업도 중장기적으로 수익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12만 원대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단을 만드셔야 되는 것이고 이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일단 2분기 실적이 긍정적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전분기 대비, 그죠? 작년 2분기 대비 긍정적인 실적이 났고 1분기도 긍정적인 실적이 나고 있어요. 근데 주가가 왜 못 가냐? 자, 일본 불매운동 그쪽에 또 엮여 있고 또 거기에 최근에 유통 섹터가 상당히 좋지가 않죠. 이마트가 적자를 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롯데쇼핑도 조금 주가가 부진한 측면이 있는데 이것도 한때입니다, 여러분. 한때. 그리고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절대 이런 가격에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롯데쇼핑도 여러분들이 겁먹지 마시고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개선되고 바닥을 찍는 그 시기는 2019년이 될 것 같아요. 2020년은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2019년도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평단을 낮춰서 매집을 해 나아가신다면 2020년에는 충분히 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롯데쇼핑의 재무구조를 간단하게 보시면 11조 6,800억짜리 그런 기업입니다. 이제 흑자를 내고 있고 근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3조 5,222억이에요. 그럼 굉장히 지금 낮게 형성돼 있는 거죠. 3조 5천억이면 그죠? 11조 6천억짜리가 여기서 주가가 쉽사리 많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겁먹지 마시고 시의를 두고 최대한 평단을 만들어서 2020년까지만 홀딩을 하시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한 50% 정도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프렌즈부터 롯데쇼핑까지 5종목에 대한 리뷰 혹은 또 신규 추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가람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세트뱅크가 되겠습니다. 세트뱅크는 전자금융과 결제 플랫폼을 제공하는 핀테크 업체가 되겠는데요. ICT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가상계좌 중개 서비스와 펀뱅킹, 간편계좌 결제, 피기 서비스와 같은 전자금융 결제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농협은행과 네이버페이가 같은 이제 뭐 주요 플레이어들과 굉장히 안정적인 거래를 현재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세청과 관세청, 대법원 등과 같이 이제 한국전련 등과 정부 기관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 190여 개하고 지마켓 등과 같은 전자 상거래 업체에 가상계좌와 펀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부동의 1위를 현재 지키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간편 현금 결제 서비스 해외 진출을 또 앞두고 있는데 해외 페이 업체와 현재 논의 중에 있다라고 하면서 빠르면 올 하반기에는 가시화될 것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고, 향후에는 간편 현금 결제 서비스 시장의 성장세가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에 따라서 선점 효과로 인한 수혜를 받을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매출 증가는 레버리지 효과도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도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올해 매출액은 751억 원으로 연결 기준했을 때 3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영업이익도 24% 증가한 164억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 35,000원에서의 지지대를 형성을 하면서 반등 중에 있는데, 제가 이거를 지난주 월요일날 처음으로 소개한 이후로부터 한 12%대의 상승도 보여주면서 목표가였던 45,000원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좀 눌리는 구간에 있습니다. 4거래 연속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은 조정력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따라서 목표가는 45,000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손절가만 이제 4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45,000원, 손절가는 지난 월요일 종가 39,000원보다 1,000원 위에 있는 4만 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KG 이니시스가 되겠습니다. KG 이니시스는 전자지불 대행 서비스를 하는 업체가 되겠는데요. 이제 자체 개발한 지불 서비스 브랜드인 이니페이를 통해서 현재 결제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고, 휴대폰 결제 서비스 업체인 이제 KG 모빌리언스의 최대 주주로 있기도 합니다. 상반기 매출액은 4,577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404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매출액이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작년 3분기에 이제 주요 가맹점이었던 네이버하고 GS홈쇼핑에 대해서 자체적인 결제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 KG 이니시스에 대한 매출과 이익이 감소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양산을 제외하고서는 타 가맹점의 매출은 적극적으로 상당히 또 증대가 되면서 거래대금 또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20% 이상 성장을 했다라는 점이 좀 주요하겠고요. 수익성이 높은 온라인 이 VAN 매출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는 43억 원, 2018년도에는 83억 원이었는데 2019년도 상반기에만 현재 5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해 연간 이제 VAN 매출이 110억 원 정도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VAN 부분이 이제 영업이익률이 다른 업계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90% 이상 상위를 하고 있다는 점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작년 하반기에 이제 주요 가맹점이었던 네이버하고 GS홈쇼핑의 이탈에 따른 이제 실적의 기대 효과는 존재합니다만은 이 온라인 VAN 성장과 이제 기타 가맹점 매출 성장이 전년 하반기 대비했을 때 2자릿수 이상의 영업이익 성장도 무난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KG 모빌리언스의 지분은 약 47.5%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KG 모빌리언스가 지난주 4분기에 대규모 충당금 인식으로 해서 55억 원 정도의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올 하반기에는 이러한 손실에 대한 이슈가 현재 없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정상화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으면서 작년 대비했을 때 약 50% 이상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봐야 될 것 같고, 올 하반기에는 이제 온오프라인 통합 결제 시스템을 본격 확장을 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급격하게 건수가 증가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 스타벅스 사이렌 오더를 구축한 게 이 KG 이니시스가 되겠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이 KFC를 활용해서
이쪽에 진급의 오더가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에서 또한 동반 성장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은 연기금에서도 매수세가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굉장히 꾸준하게 기관에서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5,500원, 손절가는 12,9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로체 시스템즈가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많이들 아실 종목이 될 것 같은데 반도체 부품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와 이 TFT LCD용 제조 장비를 생산하는 전문 업체가 되겠고 주력 제품은 이 FPD 및 반도체 이송 장치가 되겠는데 주요 매출처가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로 잡혀 있습니다. 이 용인 내에 305억 원을 들어서 공장 증설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 삼성 쪽에서의 투자 관련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래는 올 하반기에 투자 예정이었는데 내년으로 미뤄졌다는 얘기도 있고 투자가 사실은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었지만은 이런 회사들에서 실질적으로 공장에 대한 증설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투자가 진행되지 않을까에 대한 또 생각도 해봤을 때 이 투자에 따른 피해를 크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또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투자 관련 수혜가 예상되고 있고 연결 기준 매출액을 봤을 때 1분기 매출액이 이제 36.4% 증가 185억 원이었고 전년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 흑자 전환했다라는 점이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 삼성전자도 이제 일본이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 이제 또 부품에 대한 부분을 조달을 받기로 했다라는 점이 오늘 뉴스에 나타나면서 그동안 수출 수혜주로 부각받았던 부분들은 이제 또 조정력을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이제 삼성 관련 투자 관련해서 떠올랐었던 종목들은 다시 한 번 더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종목 또한 오늘 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결국에는 하반기를 놓고 봤을 때 이런 반도체 부품주와 장비주가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4,600원, 손절가는 3,5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코오롱 글로벌이라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 코오롱 글로벌은 코오롱 그룹 계열로서 이제 건설하고 이제 상사하고 자동차 판매 사업까지 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는데요. 이 코오롱 하늘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분에서는 이제 BMW하고 미니 또 롤스로이스라는 차를 수입차를 판매를 하고 있고 오늘 나온 내용이 되겠는데 이 분양가 상한제 정책을 결국에는 또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설 쪽이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긴 하겠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이제 강남 재건축 지역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고 이런 지방 분양에 특화가 되어 있는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좀 미미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역에 따른 지역 주택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 리스크가 상당히 낮은 사업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발표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규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사실 코오롱이라고 하게 되면요, 코오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보사 사태로 인해서 그룹사의 악재가 발생이 됐는데 사실 코오롱 티슈진의 지분은 0.57%에 불과합니다. 그 정도로 영향은 받을 수 있겠지만은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매출액을 보게 되면은 2분기의 매출액이 연결 기준으로 2.6% 상승한 8,806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이제 86%나 증가한 278억 원을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제 주택 매출 증가에 따른 건설 부분이 이익이 대한 것이 급증했기 때문인 건데 이런 건설은 이제 전년도에 분양 물량이 증가에 따른 이제 주택 매출액에 급증을 했고 또 이런 매출 믹스에 대한 개선되면서 굉장히 이익에 관한 부분이 급증했다라는 점이 나타나게 된 거고 2019년도의 매출을 보게 되면은 이제 2.3% 상승한 이제 3.4조 원, 3조 4천억이 되겠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보다 63% 증가한 1,252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18년부터 19년도까지 굉장히 성공적인 분양을 따라서 공급을 했고, 또 유통 부분 또한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익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도 역대 최대의 실적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최대 실적을 경신해 나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중소형주 건설주에서는 탑픽으로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이 주택가 BMW, AS 등과 같은 고마진 사업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좀 증가를 하면서 최소한 21년까지는 이러한 이익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또 전망이 되고 있고, 여기에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점이 아직은 매출이 좀 미미하지만 향후에 주목해야 될 점이 바로 공유주택 사업이 되겠는데, 이 하우스 렌터라고 쉐어하우스를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국에 고시원이 상당히 많은데 13,000여 개의 고시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고시원들도 옛날에는 상당히 시설이 좋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고시원들도 고급화를 많이 시켜나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고시원들이 고급화된 공유주택으로 다 전환이 된다라고 이런 가정을 세운다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좀 고성장을 할 수 있는 사업군이 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도 해볼 수 있겠고, 그에 따라서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큰 시장이 되겠는데, 이러한 주택 공유 시장에서 선점을 하는 사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선점에 따른 수혜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0,000원, 손절가는 8,0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사실 글로벌 텍스프리는 많은 분들이 잘 몰랐었던 종목이 되겠는데 올 초에 굉장히 큰 상승세를 펼치면서 개인 분들한테도 많이 알려진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글로벌 텍스프리는 이제 많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 내구세 환급 대행하는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수수료에 의한 매출이 발생되는 기업이 되겠는데 1분기 매출액이 연결 기준으로 48%가 증가했습니다. 28억 원을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1,571%가 증가해서 11억 원을 기록했다라고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좀 싱가포르 법인이 이제 그 이익 기여도가 굉장히 확대가 되면서 해외 법인의 흑자 전환이 됐다. 이러한 점도 굉장히 좀 긍정적일 수 있겠고, 중국의 한한령이 완전히 해소가 되지는 않았지만은 완연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면세점 쪽에서 또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모습이 되겠다. 하지만 이 중국에 대한 매출이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는데 2016년도에는 75%나 매출의 비중을 차지했던 중국인들이 2018년도에는 57%, 현재 2019년도 4월달 기준을 봤을 때 50%까지 낮아졌다는 점이 굉장히 좀 긍정적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중국인에 대한 관광객의 의존도를 탈피를 하면서 이런 시적 체질에 대한 개선도가 굉장히 좋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회사가 굉장히 좀 건강하게 바뀌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좀 긍정적일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정부의 이제 즉시 환도액이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건당 30만 원과 인당 100만 원에서 건당 50만 원과 인당 200만 원으로 확대 발표를 하는데 이에 따른 수혜도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7월 달부터 연기금이 꾸준한 순매수세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관에서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라는 점이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차트를 보게 되면 3,000원 구간에서의 장기 박스권이 있습니다. 3,000원에서의 장기 박스권 하단에서 이번에도 좋은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앞으로 박스 상단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4,250원, 손절가는 3,2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까지 5종목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아직까지 빨간불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피가 상승폭이 조금 둔화됐고 코스닥은 조금 더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단기 접근 종목들 리뷰 한번 해볼 텐데 성우 하이텍 말씀해 주셨잖아요, 박 의원님. 네네. 결과 어땠습니까? 네, 제가 3,400원대 언급을 드렸었는데 예. 지금 3,600 한 대략 40원 정도 기록하면서 네, 수익권에 놓여져 있습니다. 조금 더 홀딩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3,550원이 이탈된다면 단기 차익 실현 바로 하시고 밑에서 다시 공략을 하시는 접근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때 접근 자리는 다시 한번 언급드리고 이대로 3,550원 이탈되지 않고 상승력 나오면 3,970원 정도 자리까지 조금 더 상승력 보시면서 끌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 더 끌고 갈 만한 여유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이 좀 괜찮아져 보이십니까? 네, 세종공업인데요. 제가 대본을 쓸 때까지만 해도 상승력이 별로 안 나왔었는데 지금 벌써 3.3%나 상승력이 나왔네요. 그래서 이 세종공업 진짜 저평가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격대 겁먹지 마시고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상태로 만약에 반등력이 일정 부분 이어지게 된다면 적어도 아무리 못 가더라도 한 4,830원 정도 자리까지는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물론 이제 시장이 갑자기 안 좋아지면은 4,390원 무너지면서 좀 다시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겁먹지 마시고 혹여 다시 내려가더라도 3,900원대에 다시 공략을 하셔서 끌고 가신다면 충분히 평당 형성 안정적으로 되면서 다시 또 수익권으로 전환이 되니까 지금 가격대부터 분할 접근으로 시기를 두고 매집을 해 가시고 일단 기본적인 짧은 목표치는 4,830원 돌파되면 5,100원대, 5,500원대까지도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가람 전문위원 연결합니다. 지난 시간에 KG 이니시스 말씀해 주셨는데 이 종목은 결과 어땠습니까? 네,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는 뭐 시장 대비 그냥 적당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면 현재 보합권에서의 움직임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 종목은 4거래 연속 상승을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좀 조정력을 좀 크게 나타낼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감을 사실 가지고 있긴 했는데 오늘 조정을 살짝 보여준 이후에 금요일 저가 이탈 나타나지 않고 저가에서 반등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다음 주를 이번 주를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게끔 종목의 모습을 나타내 두고 있고요. 또 기관에서도 매수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과 또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타낼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유하시면서 목표가인 15,500원까지 홀딩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G 이니시스에 이어서 오늘은 어떤 종목을 좀 볼까요? 오늘은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종목을 좀 단기적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무래도 이 종목은 면세점주이지만은 사후 면세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면세점을 가기보다도 오히려 사후 면세점을 많이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연기금에서도 꾸준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이 종목도 4거래 연속 올라와서 오늘 음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21 이평선 위에 안착이 나타났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이번 주 후반까지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좀 꾸준한 상승력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단기 추천주로는 글로벌 텍스프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텍스프리에 대해서 단기 접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월요일 시장의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은 어떤 종목이 특징적으로 딱 눈에 들어오시던가요? 한일화학입니다. 한일화학이요? 네. 예. 일단 한일화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언제였죠? 이때가 대략 한 5월 달 정도였는데 5월 달 정도에 베스트 트레이딩 맨으로 나와서 히든 종목으로 여러분들한테 시크릿 종목으로 언급을 드렸던 그런 종목이었어요. 12,000원 이하로 모아놓고 기다리면 때 되면 날아가는 종목이다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시청하시는 시청자님들 그때 보신 분들 만약에 계시다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근데 그때 다들 그랬죠. 막 다른 전문 위원님들도 그래요. 기다리면 가는 종목이에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언급을 드렸는데 진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12,000원 이하로 모아갔을 경우 기다리면 날아가는 종목이 됐죠. 그래서 한 16,000원, 지금 18,950원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자, 아연화 제품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이게 화장품 원료로도 쓰이고 사료, 도료, 세라믹 그리고 뭐 고무 다양한 원료로 쓰이는 어떠한 그런 아연화 제품을 만들고 있고요. 일본 수출 규제 수혜주 그리고 화장품 또는 의약품 원료주들이 최근에 부각을 받고 있는데
그 대장주로 지금 한일화학이 상승력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가 태스크포스 협의체를 구성해서 면밀히 대응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더욱더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제 말 듣고 한일화학 잘 노렸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를 현재 내고 있겠죠. 제가 그때 당시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자, 원료를 만드는 기업인데 지금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불확실하지만 이 불확실한 시장을 충분히 견뎌내주고 급등력이 나타난다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한가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665억의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죠. 근데 지금 현재 이 회사의 순자산 가치는 924억이에요. 그러면 지금 주가 대비 적어도 한 대략 20-30% 정도는 더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20-30% 정도가 더 상승력이 나와야 적정 주가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한일화학 같은 경우에는 내일 시장에서도 일정 부분 상승력이 좀 더 강하게 터질 것으로 보여지고, 여기서 뭐 20-30% 정도 상승력이 나온다면 저번 고점 자리 대략 22,000원짜리를 다시 한번 터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번 2015년 때 상승력이 나온 것보다 이번 상승력이 조금 더 강하게 상승력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전고점 자리를 살짝 넘길 수도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22,000원 정도부터 슬슬 매도 포지션을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기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징주 하나하나씩 듣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가람 위원님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원님 어떤 종목이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아무래도 저도 화장품 관련 종목군들을 오늘도 또 특징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중에서 한국 화장품이라는 종목을 좀 뽑아봤는데요.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좋은 바닥권에서의 반등 여력을 보여준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이 화장품들이 왜 올라왔나를 보게 되면요. 이 시진핑에 대한 방한 얘기가 다시 한 번 더 좀 부각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고, 최근 들어서 화장품에 대한 불매운동, 이 일본 쪽에 따른 일본 화장품의 불매운동에 따른 반사 이익도 겹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화장품들, 그중에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한국 화장품이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많은 화장품 업종군들이 다 같이 상승력을 보여줬는데, 이건 한 가지 그 이슈에 따른 기술적 반등,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정도로만 보여주지, 이런 업황이 개선됐거나 이런 기업들에 대한 영업이익이 개선이 됐다라고 나타난 점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한국 화장품도 굉장히 좋은 상승세 이후에 62평선에서 저항을 맞으면서 현재 지금 또 많이 밀려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오늘 나온 이 코스메스만 보더라도 실적 부진으로 발표가 되면서 신저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화장품 관련 쪽은 실적 발표가 나타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하락도 나타날 가능성도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이라도 화장품 관련 종목, 만약에 오늘처럼 굉장히 크게 올라가서 정배열에 있는 종목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대부분 역배열에 있는 종목인데, 이러한 역배열인 가운데 오늘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났고 62평선이나 22평선과 같은 이평선에서의 저항받고 빠진 종목을 내가 화장품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정 부분 현금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신규 진입을 하기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종목군이 아닐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한국 화장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화장품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25분 30초 지나고 있고요. 마감 지수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코스피가 1244포인트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동시호가에서 조금 더 지수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동시호가 아직 5분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상승 흐름을 종일 가져갑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1934부터 1948까지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렇다 할 더 이상의 상승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일중 흐름 보셔도 한 11시 이후부터는 일단 한번 휘청하는 건 중국 시장이 시작이 되면서
위안화 고지가 나왔는데 7위안 위에서 움직이면서 미중 간의 갈등이 뭐 격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왔지만 그다지 뭐 우리나라에는 큰 변동사항은 없었고요. 지난주부터 7위안을 가져갔기 때문에 계속해서 1945 부근에서 공방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1950포인트는 오늘은 조금은 힘들어 보입니다. 수급 주체 만들어 보도록 하죠. 만나보면 개인만 삽니다. 개인만 사는 시장이고 오늘 박정식 위원이 살짝 언급을 해준 부분이 있었는데 푸 쪽으로 지난 시간부터 금요일부터 좀 가는 게 조금은 우려스럽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물 쪽 포지션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이 1904억 원 순매수해주고요. 기관 외국인 파는데 기관은 금융투자 투신 쪽에서 주로 팔고 연기금에 273억 원 순매수해주고 외국인 소량이지만 160억 원 정도 시장에서 매도 포지션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상승장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이 지속적으로 산다라는 부분이 결국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좀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 여전히 가져갑니다. 오늘 사실 시장 끌고 가는 건 이 두 종목을 비롯해서 전기전자 업종들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 중반대의 상승 여전히 가져가고요. 현대차와 네이버는 소폭씩 빠집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현대모비스부터 신한지주까지 오르던 신한지주도 결국에는 조정을 받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는데 조정 폭이 크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란불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이 보이고 있고 전기전자 업종 제외하면 sek터 자체로 볼 때 오르는 종목들 뭐 건설 정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594포인트대입니다. 592에서 594 사이에서 오후 내내 움직였는데 현재도 593, 4 사이고요. 동시효과에서도 593대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큰 폭의 변동은 없어 보이는데 하루간의 흐름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죠. 585부터 595, 4까지 올라갔고요. 다시금 뭐 고점 부근까지 현재 코스닥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개인이 1276억 원 사고요. 기관 외국인 파는데 기관이 806억 원, 외국인이 472억 원 팝니다. 기관은 전 주체가 현재 매도 포지션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마지막으로 좀 정리할 텐데 시총 상위주들도 보셔야 되지만 지금 지수가 지금 올라온 부분이 그 부분이 있습니다. 성인모 장관이 일본을 지금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온 뒤에 일본과의 무역 전쟁에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들로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뭐 신성통상부터 해서 하이트진로홀딩스, 모나미 이 외에도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낙폭을 줄이고 있거나 상승 반전한 종목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 종목들 대다수가 코스닥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 급하게 올라오면서 지금 지수가 올라오는 부분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헬릭스미스, 펄어비스 올라오는데 헬릭스미스는 오늘도 상승폭을 좀 줄입니다. CJENM과 KMW 빠지는데 KMW가 무려 4.69%의 급락이 나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메디톡스, SK머티리얼즈가 지금 상승 흐름 가져가는데 SK머티리얼즈의 상승폭이 2.13%대로 지금 조금 더 커져 있다. 이 부분이 성인모 장관의 일본을 제외시킨다라는 이후에 조금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휴젤, 스튜디오 드래곤 빠지고요. 파라다이스는 지금 보합권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중국 관련 소비주들 지금 옥석 가리기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관련 소비주라고 해서 모두 다 내리는 건 최근 시장은 아니었다는 점들 참고를 하시면서 최근 시장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월요일 시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동시호가 이후에 뭐 양시장 모두 상승 흐름 잘 가져간 것 같고요.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 나오기 전에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박 의원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찰이 조금 삐뚤어졌는데 셀프로 살짝 그렇죠. 예, 오늘 시장은 어땠습니까? 자, 오늘 시장 지금 마감된 상황으로 보면 현물이 좀 매도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풋옵션이 좀 강력하게 베팅된 상황으로 보았을 때 증시의 조정력이 여차하면 나올 수 있는 포지션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증시는 상승력이 좀 유지는 되고 있지만 이게 언제 갑자기 꺾일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웬만하면은 시장이 무너지더라도 버틸 수 있는 종목들을 노리셔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시장에 부각받고 있는 종목을 노리고 있다면 철저하게 캔들과 수급에 따른 트레이딩 관점으로 공략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일 시장 흐름이 포인트가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594선을 우리 코스닥이 넘기느냐, 넘기지 못하느냐, 그리고 우리 코스피가 1951선을 넘기느냐, 넘기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증시가 다시금 일정 부분 조정으로 가느냐, 아니면 이대로 반등력이 이어지면서 한 단계 더 올라가느냐가 결정이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증시 조금 리스크 있게 바라보시고, 제가 지난 며칠 전에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렸을 때는 반등이 나온다라고 언급을 드렸었고, 지금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온 상태고, 지금에서는 다시금 또 리스크 대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에 따라서 잘 대응을 한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불안하시면 현금력 조금 늘려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대응 방향성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주셨는데, 이가람 위원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미중 무역 협상 취소에 따른 시사 발언 여파로 하락 출발은 했는데, 위안화가 달러 대비 강세를 좀 보이면서 안정세를 좀 보여줬고요. 또 중국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 발표와 또 베이다이어 회의 이후에 적극적인 부양 정책 기대감이 또 높아진 점도 좀 투자 심리에 우리나라에도 좀 긍정적인 부분을 나타내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일 무역, 또 미중 무역 분쟁은 좀 진행형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러한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증시 하락의 원인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늘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이슈였던 이 MSCI 리밸런싱이 있는데, 이 MSCI 리밸런싱에 대해서 우리나라 외국인의 자금 유출에 대한 좀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요, 이게 이번 조정, 우리나라 시장이 이번 하락장에 대한 조정을 거치면서 이 8월달 말에 이 MSCI에서 우리나라의 그 비중 목표치 낮추는 게 목표치가 있었는데, 오히려 그 목표치보다도 지금이 더 비중이 더 낮다라는 걸로 언론 보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MSCI의 리밸런싱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출, 이러한 부분은 좀 완화가 되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또 이제 이번 주에 일정을 보게 되면은 14일날 중국에서 고정자산 투자와 산업생산, 소매매출 경제 지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발표 이후에 또 분명히 변동성이 한 차례 생길 것으로 보여지고, 이 16일날 미국에서 옵션 만기를 앞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미증시의 변동성은 우리하고 조금 다르게 디커플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국과의 커플링이 더 심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장 초반의 흐름은 아무래도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중국 시장이 열리는 10시 30분 이후가 이제 이번 주는 우리나라 시장의 진짜 흐름으로 잡힐 가능성은 좀 높고 있기 때문에 장 초반에 너무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좀 천천히 지켜본 뒤에 시장 흘러가는 모습 보면서 대응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지만은, 시장이 남들이 모두 안 좋다 할 때는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 않고 반등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번 같은 경우도 반등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전에 지지되었던 부분이 저항가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지수도 올라갔기 때문에 이 정도 부분에서는 조정을 다시 받을 수 않겠냐라고 다들 말씀 많이 하시지만, 오히려 이럴 때 시장은 더 반등력을 보여준 경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에 대한 겁은 먹지 마시되, 올라갔다가 만약에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512평선을 지지받지 못하고 이탈시킨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다시 한 번 더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하지만 올라오게 되면은 내 종목이 이제 손실해서 단가 부분까지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아졌다라고 되시게 되면은 그때 현금 비중은 좀 늘려놨다가, 지금 외바닥이기 때문에 쌍바닥의 형태를 분명히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기다리는 게 추후에는 더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 두 분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지수를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부터 만나봅니다. 코스피가 0.23% 올라가면서 1942.29포인트에 오늘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살펴봅니다.
0.7% 올라갔네요. 594.16포인트의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환율 오늘 종일 상승세였는데 5원 70전이나 올라갔네요. 1216원 20전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최근 환율의 트렌드를 보면 장중에 상승폭을 가져가면 장 후반에 조금 더 오르면서 마무리가 되는 트렌드를 그대로 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이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1723번님의 종목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유비코스 홀딩스 25,000원에 비중 10% 들어와 있습니다. 전망이 궁금하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이 전망이 어떻습니까? 전망 별로 안 좋습니다. 너무 딱 잘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이미 시장에 충분히 부각받은 종목이고 충분히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좀 만들어졌어요? 작업이 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이제 주가가 이제 슬금슬금 계속 빠지는 그러한 위치에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주가 위치에 놓여져 있는 종목들은 실적을 볼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실적 대비 상당히 많이 주가를 부양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위치에서 공략을 하실 경우에는 철저하게 캔들과 수급에 따른 매수가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비커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5만 원 넘겼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이 기업은 공매도감이다라고 언급을 드렸었는데 지금 만약에 공매도를 때렸으면 진짜 2배 정도 수익이 났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은 섣불리 접근하면 안 되고 지금 25,000원대 접근을 해서 수익권이네요. 수익권. 그러면 매도만 잘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저는 전량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가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금 또 무너지는 그런 흐름이 현재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락폭 대비 정확하게 38.2% 구간 33,600원, 500원 정도 부근 찍고 다시금 조정을 받고 있고 그게 지금 29,000원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다시금 추가 하락력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합니다. 그래서 현재가 전량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745번님의 종목입니다. 에코프로 BM 종목이고요. 58,000원에 비중 10%. 일단 뭐 대표 2차 전지 섹터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이 위원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에코프로 BM은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고 또 개인 펀드들이 또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한 가지이긴 합니다. 58,000원이면은 단가는 아무래도 최근에 들어가신 단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수급이 굉장히 일정하지 않은 종목입니다. 뭐 기관도 왔다 갔다 하고 외국인도 샀다가 팔았다 하는 종목이 되겠는데 그만큼 수급도 안정적이지 않는 만큼 주가 또한 안정적이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이 고점을 낮추고 저점도 낮추는 파동입니다. 이게 하락 파동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는 뭐 어쨌든 5만 원대에서의 반등 여력은 보여는 두고 있으나 이게 지금 역별에다가 방향 자체가 방향성이 상승 방향이 아니라 하락 방향으로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세 전환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상승으로만 덤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점으로부터 반등 여력이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57,500원 부근에서는 물량이 굉장히 많이 쌓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저항을 크게 맞을 것 같기 때문에 57,500원과 매수가인 58,000원 이 부근에 올라오게 되면은 전량 매도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상승 전환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고 나서 다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종목도 바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백광산업 5711번님의 지금 문자입니다. 3,150원에 비중 30% 들고 계시다 하는데 백광산업은 어떻게 할까요? 좋습니다. 제가 어제 이 종목을 공략을 했었는데 오늘 좀 급등이 나올 줄 알고 공략을 했었거든요. 단기적으로. 근데 급등이 안 나와서 그냥 거의 본전 처리로 빠져나오긴 했지만 상당히 좋은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전해조 설비를 통해 가성수다, 염산, 액체 염소 등 무기화학 제품 이런 것들을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지금 최근에 생산하는 게 아산화 질소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게 마취제로도 쓰이고 디스플레이 공정에도 쓰이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최근 요쪽 소재 쪽 화학 제품군 요쪽이 일본 수출 규제 수혜로 좀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백광산업도 그러한 흐름이 현재 나타날 수 있고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지금 실적이 긍정적으로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8년도 굉장히 좋았지만 그 좋은 실적이 2019년에도 일정 부분 더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적
실적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라서 같이 실적 발표와 함께 부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백강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이제 3,150원대에 물리셨으니까 차라리 지금 추가 매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 지금 추가 매수를 하시고 추가 매수 자금은 2,59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만 홀딩 하시는 겁니다. 2,590원이 이탈되면 추가 매수 자금 전량 회수, 2,950원이 이탈되지 않고 추가 매수된 상태에서 올라가면 대략 한 2,900원 정도의 절반 매도하시고 나머지 본물량 홀딩하시면서 3,100원 넘길 때 빠져나오는 그러한 전략으로 끌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이 기업 같은 경우 순자산 가치가 1,600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은 1,184억으로 또 저평가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부각만 받는다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니까 일단 추가 매수하시고 추가 매수 자금은 2,590원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홀딩하시고, 이대로 추가 매수된 상태에서 올라가면 2,900원대 추가 매수 물량 회수하시고 나머지 본 물량은 3,100원 넘겼을 때 빠져나오시면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종목은 9731번님의 종목입니다. 서희건설 들어와 있고요. 1,450원의 비중 75%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의 비중이 75%인데 1,450원이면은 손실이 굉장히 지금 큰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이 서희건설이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하락장에서 굉장히 큰 낙폭과대를 보여준 종목이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리를 못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300원대에서는 잘라냈어야 될 종목이었는데 사실 좀 아쉽게 됐고, 이러한 종목이 사실 매출도 잘 나오고 재무 구조를 봤을 때도 저평가라고 볼 수 있는 구조력은 좀 보여는 주고 있긴 합니다만,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 꾸준한 방향성을 보여준 적은 없고 꼬리가 엄청 긴 꼬리가 많이 발생된 종목입니다. 그 정도로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봐야지 이걸 길게 장기 투자나 중기 투자로 볼 종목은 아닌데, 그러한 종목에다가 75%의 비중을 담았다는 게 좀 잘못된 매매 방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대응을 좀 하셔야 되겠는데, 지금 최근 반등장에 따라서 이 종목도 같이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에서도 매수세를 보여줬는데, 오늘과 어제는 연이어서 기관에서 매도세가 좀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5일 이평선을 다시 한 번 더 올라타주고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 조금 더 반등 여력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회복하는 데까지는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회복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반등장을 이용을 해서 만약에 올라온다 하게 되면은 최대 반등은 1,200원과 1,200원, 1,250원, 1,250원 정도가 하면 최대 반등치가 되지 않을까로 보여지기 때문에 1,450원을 기다리기보다 일단 1,250원 부근이 오게 되면 비중을 절반이라도 대폭 투수를 하고 나서 그 나온 현금으로 조금 더 강한 우상향의 종목으로 선택하신다면은 나중에는 리스크를 두 종목에다 줄여서 상쇄시켜 나갈 수 있는 전략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1,250원 부근에서는 전략 매도 이후 다른 종목으로 대체를 하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희건설에 대한 전략들 주셨고요. 한 종목만 더 가봅니다. 한일진공 들어와 있고요. 6237번님의 문자입니다. 2,168원의 비중은 30%.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추가 매수 가능할 것으로 일단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잠깐 네. 재무제표를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 일단은 추가 매수 가능하고요. 지금 별도 기준으로 영업이익을 보면은 적자가 안 나고 있어요. 근데 연결 기준으로 보면은 적자가 좀 났었죠.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4년 동안 상장 폐지 또는 관리 종목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현재 재무구조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 가능하고,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 지금 적자를 내고 있기는 한데 재무구조가 굉장히 좋아요.
1,532억의 자산 규모를 지니고 있는데 부채가 251억밖에 되지 않아서 현재 자본 총계가 1,281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적자지만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시장에서 버텨나갈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하고 1,200억의 순자산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현재 시가총액은 500억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낮게 형성돼 있고 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재무 상태를 봤을 때 기말 현금성 자산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대략 한 381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1분기 기준으로 보았을 때 381억이면은 현재 이 기업의 매출과 여러 가지 구조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 이 적자 구조를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저 정도 현금성 자산이 있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뭐 대규모 유상증자나 뭐 전환사채 발행 아니면 신주 인수권 부사채로 우리 주주 가치를 낮출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적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발행할 가능성이 적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 그렇기 때문에 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물리신 금액이 2,168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높게 형성돼 있어서 제가 전략은 조금 제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추가 매수를 하시되 추가 매수 자금은 일단 1,060원 정도 자리에서 1차적으로 일단 빠져나왔다가 다시금 내려가면은 900원 이하로 다시금 추가 매수를 하셔서 다시 올라갔을 경우 1,000원대 이상에서 또 매도하시고 그런 식으로 추가 매수 물량은 치고 빠지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추가 매수하실 때 내가 만약에 뭐 1,000 주면 1,000 주, 뭐 900 주면 900주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가 그 물량을 올라가면 빠져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철저하게 그렇게 자금 관리적 측면으로 추가 매수를 치고 빠지고 하면 현재 이 손실 금액을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하고 만약에 이 기업 같은 경우 상승력이 나올 경우 지금 주가 대비 한 대략 50% 정도는 충분히 중기적으로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 참조하셔서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일증권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또 열심히 두 분께서 해주셨습니다. 더 많은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박정식 혹은 샘플러스 이가람 입력 후에 입장하시면 또 이야기 무료로 나눠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또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샘플러스의 박정식 이가람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